조금만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천천히 할까요? 네. 네. 프레셔 컨트롤에서 PB랑 PC 어바웃 PB를 더해서 피크 프레셔가 20이 되었는데 타이다 볼륨이 지금 뭐 14점 몇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장비 점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오차 범위가 5에서 7% 정도까지 저희가 보고 10%가 넘어가면 장비가 이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다른 문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장비가 노후화돼서 센서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지금 VT 기준으로 12ml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메뉴에서 컴펜세이션, 보상 기능이라는 것을 좀 꺼볼 텐데요. 보상 기능은 주황색 라인에 C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끄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이 11이 아니라 28이 됩니다. 즉 우리가 서킷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쓴다면은 우리가 보는 타이다 볼륨은 특기에서 출발하는 타이다 볼륨을 보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예로 테스트를 타시면 안 되고 서킷 테스트는 서킷을 연결하신 다음에 하셔서 서킷이 늘어나는 정도 컴플라이언스를 측정을 해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출발하는 타이다 볼륨이 아니라 다시 보상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시 아까 전 14 정도로 낮아지면서 실제 환자 폐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앞에서 쓰는 프록시말 센서를 쓰는 인공호흡기라면 이 보상 기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서 쓰지 않고 이 내부의 센서를 쓰는 장비들은요 이 보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킷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성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만 특히 소아 중환자실이나 특히 신생아 쪽에서는 200에서 3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소아 쪽에서도 한 20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반드시 서킷 테스트를 잘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의사인데 와가지고 봤더니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혹은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가지? 했을 때 장비마다 조금 다른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에서 컴펜세이트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서킷의 컴플라이언스가 나오는데 보통 소아 서킷의 컴플라이언스는 1 정도 되고요. 성인은 2 정도가 되는데 이걸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0.18 정도가 나옵니다. 아예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바웃 피부를 1을 줬을 때 1mm는 환자한테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15mm를 주기 때문에 15 곱하게 되면은 15 정도는 환자한테 안 들어가고 그냥 빠져버린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아까 그 28하고 12가 지금 그 숫자. 예, 맞습니다. 요 공식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버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나라에 크게 전파되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의 메이저 병원에서도 최근까지도 사실상 서킷 테스트 없이 많이 사용을 하긴 했는데요. 최근에 점점 제가 이걸 엄청나게 전파시키고 있어가지고 또 교수님들도 특히 이제 서울대 교수님들도 다 목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뭘로 해요? 서킷 테스트를? 그냥 서킷을 연결하신 그냥 상태에서 연결해서 해주시면 한다고? 예. 왜냐하면은 환자가 사용할 걸 다 연결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다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서킷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게 1m일지 10m일지 1km일지 모르는 서킷 쓰기 때문에 모니터링 된 값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거만 아시고 잘 사용해 주시면은 장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사용하시다 보면은 리크가 혹시 ET 튜브에 커프가 있는 거 쓰시나요? 없는 거? 커피 있는 거 있는 거 쓰는 있는 거 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 가이드라인 바뀌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리크가 계속 생겨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전에 DOP 해가지고 하실 텐데 그 와중에서도 일단 장비의 문제인지 환자의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려면은 물론 처음에 테스트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이 VTI랑 VT 차이 저항가 나온 것이 거의 비슷해야 되고요. 올라갔던 게 거의 다 내려와야 되는데 이 리크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요. 리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안 내려오고 VTI랑 VT가 차이가 나면서 환자가 마신 거 실제 마신 게 VT2잖아요. 저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통 커프의 프레셔를 채우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서 환자 세출혈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백잉을 하실 텐데요. 백잉을 하실 때 테스트렁을 꽂아 보시게 되면요. 테스트렁에서는 장비나 서킷이나 테스트렁이 구멍이 뚫리지 않는 이상은 리크가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장비를 바꿀지 ET 튜브를 조정할지를 확신하실 때는 테스트렁에서 리크가 없으면은 여기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볼륨 컨트롤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미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볼륨 컨트롤이 이해를 하실 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데 볼륨 컨트롤은 사실 저희가 볼륨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모드이긴 한데 실제로 볼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플로우를 컨트롤합니다. 사실은 플로우 컨트롤이 맞는 건데요. 즉 바람의
종류를 컨트롤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다 볼륨 내는 게 볼륨 컨트롤이고요. 이 높이가 속도고 가로가 이제 시간이죠. 그래서 원하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바람의 세기를 줬을 때 타이다 볼륨을 낸다. 뭐 그런 이제 모드인데요. 이게 70년대에 나왔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볼륨만이 중요했지 바람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만든 모드라서 이게 굉장히 좀 인위적입니다. 피지올로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쪽에서는 합병증의 위험 때문에 이런 사각형의 플로우를 쓰지 못하게 하고요. 만약에 프레셔 컨트롤로 바꾸게 되면은 볼륨 컨트롤에서는 바람을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볼륨을 냈는데 프레셔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은 프레셔를 우리가 딱 흡기 시간이 지금 0.9초 동안 프레셔를 20을 줘가지고 자연스러운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바람은 전혀 컨트롤하지 않아요. 바람은 피지올로직하다, 환자한테 이롭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프레셔 컨트롤이 환자의 폐보호도 얘가 고정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 방식 자체가 환자한테 조금 더 이롭다고 해서 조금 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볼륨 컨트롤로 넘어와가지고 이 볼륨 컨트롤을 아까 전에 봤더니 좀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하셔서 설명드리면은 이 볼륨 컨트롤 쓸 때 제가 지금 루프라는 걸 좀 켜놓고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바이탈이 유지가 잘 되고 세츄레이션도 괜찮을 때 루프를 좀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볼륨 컨트롤을 사용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리크가 없는지 항상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면서 바이탈이 유지가 안 될 텐데 그때 이 사람이 기도의 문제인지 폐의 문제인지 혹은 장비의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랑 환자랑 파이팅이 있냐 없냐. 파이팅은 크게 8가지 종류가 있는데 6가지가 보통 다 트리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환자가 숨을 쉴 때보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오히려 안 주거나 오히려 안 쉬었는데 주거나 모든 게 문제고 그게 환자의 호흡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환자가 호흡할 때 타이밍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파이팅에 있어서 싱크론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 8가지 중에서 6가지가 트리거에 대한 건데 2가지는 흡기 시간 때문에 보통 발생합니다. 흡기 시간이 0.90초로 설정이 되면요. 예를 들어 0.8575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0.75초로 설정을 해버리면은 이 CMV나 ACMV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모드에서는 환자가 절대로 0.74 아래로 쉴 수가 없고요. 0.76 이상으로도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인공호흡기는 무조건 0.75를 딱 맞춰주기 때문에요. 환자가 0.75에 순응하지 않으면은 크고 작은 파이팅이 무조건 생기는 거고요. 환자는 힘들어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심하게 되는 환자에게서는 우리가 이 값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0.75초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환자 0.75초를 마시지 못하고 0.5초에서 거부를 하거나 파이팅을 오히려 내쉬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바이탈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파이팅이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파이팅이 있는 것을 보는 방법은 이 양압 그래프에서 노란색 그 프레셔 그래프죠. 여기서 우리가 주고 있는 프레셔보다 만약에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인공호흡기가 주는 거랑 환자가 내쉬는 거에 이제 파이팅이 생기는 거니까 올라가고요. 반대로 저희가 항상 설정값을 되게 적게 주고 환자의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로우 타이다를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환자가 로우 타이다를 사용했는데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프레셔가 잠깐 떨어집니다. 흉감이 음감이 생기면서 프레셔가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요. 어쨌든 파이팅은 얘가 증가해도 파이팅이고 떨어져도 파이팅이다. 하지만 파이팅이 있다고 해서 바이탈만 유지되면 아주 큰 문제는 없지만 파이팅이 있으면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 파이팅을 조금 더 유심히 이제 봐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에서는 파이팅이 있는지 리크가 있는지 보시고 이 2가지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 환자 기도나 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나 폐의 문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여기서 피크 프레셔만 보이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플라토 프레셔가 보입니다. 그래서 피크 프레셔랑 플라토 프레셔가 이렇게 확인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환자가 그 세츄레이션 유지가 잘 되었는데요. 만약에 21, 19입니다. 뭔가 안 좋아졌다. 근데 이따가 와서 봤더니 피크 프레셔가 올라갔는데 플라토까지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폐 문제인 건 아실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기도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1, 19 정도에서 이번엔 폐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기도만 안 좋아졌다고 하고 하면 플라토 프레셔는 조금만 올라가고요. 피크 프레셔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플라토 프레셔랑 피크 프레셔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전에 몇이었지? 모른다면 픽업 맨인가 트렌드 여기 트렌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 플라토 프레셔랑 피크 프레셔의 1시간부터 24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해서 플라토가 올라갔다면 폐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플라토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피크 프레셔만 높아졌다면 기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화면만 보시고 파이팅의 문제인지 리크의 문제인지 아니니까 기도의 문제인지 폐의 문제인지를 찾아가지고 빠르게 어떤 검사를 하려고 어떤 오더를 낼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파이팅도 중요하고 리크도 중요하고 기도나 폐의 문제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인공호흡기는 이름 자체가 벤틸레이터인 만큼 환기가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환기가 되는 건지 여부를 이 녹색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플로우 그래프인데요. 올라가는 건 흡기, 내려오는 건 호기잖아요. 흡기와 호기가 잘 돼야 되는데 굉장히 큰 압력으로 환자들 밀어 넣어주기 때문에 기도가 폐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오는 게 항상 문제죠.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호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충분히 끝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은 저희가 호흡 사이클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호흡 사이클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RR이 빨라지는 경우죠. 흡기가 시작되고 호기가 안 끝났는데 다음 흡기가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아직 못 빠진 CO2가 있는데 다시 다음 흡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CO2가 리텐션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확실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VEE라는 게 있습니다. V가 플로우 약자고요. End Expiratory Flow. 호기 말에 바람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 바람이 없어야지 호기가 끝난 거잖아요. 0이면 바람이 남아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가 CO2가 찬다면은 미니 볼륨이 부족해서 CO2가 차는 경우일 수 있는데요. 내가 봤을 때 미니 볼륨이 충분한데 CO2가 찬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못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얘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RR이 빠르게 되면은 호기가 안 끝나면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 미니 볼륨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빠져서 기도가 좋아져서 그런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트렌드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 VEE라는 게 있습니다. CO2가 4, 50 정상 범위거나 4, 50이 크게 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아래쪽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60, 70 이렇게 엄청나게 CO2가 차시는 분들은 이게 위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강화되고 있는지 약화가 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아환자분들도 COPD나 에즈마가 많이 있으실까요? 에즈마가 에스마. COPD는 많이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를 COPD로 만들게 되면은 아까랑 비교해서 호기가. 안 끝났는데 다음 흡기가 들어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VE가 올라가 있습니다. 즉 인공호흡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1번이 환기가 되냐 여부인데 이 사람은 환기가 완전히 안 되고 있는 거죠. 호흡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핍을 설정해서 핍을 5를 설정했는데 이렇게 환기가 안 되게 되면은 CO2가 차면서 그게 오토핍이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 핍이 지금 11이 됐습니다. 우리는 핍을 5를 설정했는데 11.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12 정도가 넘으면은 심장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고 BP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CO2가 차시는 분들은 오토핍이 생겼는지 그래프의 변화가 있는지 바람이 못 빠져나온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핍보다 올라갔는지를 통해서 오토핍이 생겼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토핍이 생겼다면은 심장이 언제든지 특히 이제 성인 중환자실에서도 BP가 떨어져서 어레스트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잘 모르십니다. 못 찾아가지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세 번째 페이지 오면은 환자의 렁 메커니즘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흡기 중단 키가 있어서 얘를 누르고 있으면 제 팔꿈치 쪽에 액티브라고 떠 있습니다. 제 팔꿈치 쪽에 그러면 놔주시고요. 호흡기 중단 키를 눌러보고 계시면은 마찬가지로 제 오른쪽 팔꿈치 쪽에 여기 상단에 액티브라고 흰 글자가 뜨는데 둘 다 액티브를 봤을 때 놔주시면요 이렇게 없던 숫자들이 생깁니다. 보시면은 핍 토탈 저희가 5를 설정했는데 토탈 핍이 11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오토 핍이 지금 6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환자폐를 계산해내고 싶으면은 이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이 홀드 키를 번갈아 누르시면서 토탈 핍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 보시면은 이 RE 호기 저항인데 호기 저항이 지금 조금 높게 안 나오긴 했는데 보통 성인 기준으로는 5에서 15 정도가 정상적인 호기 저항의 정상 범위인데 만약에 에즈마가 심하거나 COPD가 심하거나 오토핍이 생기거나 CO2가 차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RE 호기 저항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막 30, 40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호기도 안 되네, 바람도 안 빠져나오네, 오토핍도 생기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호기 저항이 몇이 나오는지를 여기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요. 교과서적으로는 이 호기 저항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TC 타임 컨스턴트의 3배를 호기 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그나마 호기가 잘 빠질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TC까지 참고하셔가지고 환자 케어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그나마 인공호흡기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물론 호기 시간 많이 늘려줘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인공호흡기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고 환자한테는 기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 봤을 때 거의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프레셔 컨트롤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프레셔 컨트롤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동작의 어떤 장점도 있고 해서 환자 폐부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레셔가 고정되고 기도나 폐 문제에 따라서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프레셔 컨트롤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리크가 없어야 되고요. 없거나 거의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 프레셔를 통해서 이렇게 프레셔가 떨어지면 환자가 나 더 마시고 싶어 하는 거고 마지막에 올라오면은 나 흡기 시간이 너무 길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환자의 불편감을 유발하는 게 마지막에 올라오는 겁니다. 환자가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PB 0이잖아요. 근데 환자는 기본적으로 PB 5를 받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항이 심한데 무려 20에서 환자가 호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 피크 프레셔가 20이 제공되고 있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환자는 그 피크 프레셔 20과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흡기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팅을 여기서 보시고 리크 보시고 잘 빠져나가는지 보시고 두 번째에서 VE 보시는데요. 볼륨 컨트롤은 플라토 프레셔가 바로 표시가 됐는데 프레셔 컨트롤은 플라토 프레셔가 바로 표시가 안 돼서 사실상 피크 프레셔를 거의 플라토 프레셔로 여기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여기 흡기 중단을 누르고 있으면요. 흡기가 중단이 되면서 플라토 프레셔 계산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플라토 여기 한 번만 인스프레이트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달라졌죠. 방금은 흡기 프레셔랑 플라토 프레셔랑 거의 똑같았는데 지금 플라토 프레셔가 훨씬 낮아졌습니다. 피크 프레셔에 비해서.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 폐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플라토 프레셔로 환자 폐의 상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토랑 피크 프레셔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의 문제가 많아지는 거고 기도의 문제가 많아지면은 이 녹색 그래프랑 VE랑 기도 저항과 뭐 그런 값들을 통해서 실제로 환자에게 오토핍이 생기고 있는지 뭐 바이탈 사인이나 뭐 BP 등등은 안전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굉장히 환자를 안정적으로 봐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핍이 여기선 잘 없으시겠지만 짧게 쓰셔가지고 성인에서는 이 필터를 오래 써가지고 필터가 막힌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환자는 COPD도 아니고 에즈마도 아닌데 갑자기 기도 저항이 높아지면서 BP가 쭉쭉 막 언스테이블해져서 설마 필터 때문인지를 의심을 못 하시다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네뷸라이저를 많이 쓴다거나 특히 요즘 원래는 허용되지 않은 네뷸라이저 콜리스틴이나 지혈제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요. 그걸 쓰면 결정기를 쫙 다 막아가지고요. 굉장히 저항이 빨리 올라가면서 호기가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런 환자가 아닌데 너무나도 빠르게 CO2가 찬다거나 뭔가 안 좋아졌다고 하시면은 항상 필터를 의심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왜냐면 얘가 이제 산정 불가라서 병원에서 얘를 되게 오랫동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급여를. 따라서 오랫동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안 썼으면 문제가 없는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 정품, 요 정품 필터인데 요거는 아주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는데 정품 필터 아닌 되게 저가형 필터를 쓰게 되면요. 한 면으로 돼 있거든요. 한 면. 그게 아주 빨리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콜리스틴 한 번 네뷸라이저로도 바로 저항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네뷸라이저 많이 안 사용하시는 환경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혹시 내 환자가 ICU에 가셔서 그 환자 갑자기 뭔가 저항이 갑자기 올라오면 CO2가 차면서 환자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고 하셨을 때는 물론 지금 알려드린 거 다 봐야겠지만 필터를 항상 의심해 보시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루프라는 건데 루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이 스칼라 그래프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자동적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플라토 프레셔랑 피크 프레셔를 계속 봐야지만 실시간으로 좀 아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은 얘를 통해서는 환자의 데이터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루프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탈 사인과 세츄레이션이 괜찮을 때 저희가 이 루프를 켜주신 다음에요. 볼륨 프레셔 루프를 볼 건데 가로는 프레셔고 세로는 볼륨이죠. 그래서 환자가 프레셔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는 고정이고 세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될 텐데요. 환자가 괜찮을 때 여기 R자 참조 기록입니다. 기록해 주시게 되면은 백그라운드에 회색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기도에 문제가 있거나 폐에 문제가 있거나 어쨌든 볼륨이 떨어지면서 세츄레이션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피크 프레셔랑 플라토 프레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또 한번 막 누르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가로는 똑같은데 세로가 줄었기 때문에 볼륨을 안 봐도 시각적으로 뭔 일이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볼륨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 회색의 아랫부분과 노란색의 아랫부분이 사실상 되게 비슷하게 뭐라 그럴까 좀 복잡해지면 이 LIP라는 부분이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면은 폐 자체에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시 제가 한번 기도의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좀 내려갔죠. 더 해보겠습니다. 더 내려갔죠. 즉 기도의 문제가 있을 때는 피크 프레셔랑 플라토 프레셔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떨어지면서 지금 내가 엑스레이를 또 찍어보긴 할 건데 기도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브론코스코피라도 해볼까?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더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루프랑 그래프, 피크 프레셔, 플라토 프레셔를 통해서 환자의 기도의 문제인지 폐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고 보통 또 플라토 프레셔 30 아래면 환자 폐가 그나마 괜찮다고 보시는데 만약 우리가 항상 필요한 타이다블리면 항상 항상 이 환자 정도면은 200 정도를 줘야 되는데 200을 주기 위해서 플라토 프레셔가 30 넘어갔다고 하면은 환자 폐가 너무 안 좋은 게 아닌지 이제 의심하시면서 또 환자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항상 모드가 무엇인지 설정값이 잘 들어가는지 첫 번째로 봐주시고요. 리크는 없거나 항상 최대한 적어야 되고 프레셔를 통해서 파이팅이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는 것을 항상 잘 관리하시면서 환자가 벤틸레이션 되는 걸 잘 확인하시다가 만약에 벤틸레이션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기도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나 플라토 프레셔 혹은 루프를 통해서 기도의 문제인지 폐의 문제인지를 좀 특정하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호기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 VE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세 번째 페이지에서 토탈 PB나 저항 같은 것까지 계산하신다면 환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실 수 있고 참고로 큰 병원에서 호흡기 전문담 선생님들이 있는 병원은요 아침마다 이런 모든 점수를 평가해가지고 이 환자가 어떤지를 기록하신 다음에 갑자기 안 좋아지면 아까랑 비교해서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를 또 평가하시더라고요. 아주 극소수의 병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얘 때문에 신장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얘는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잠깐만요.